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기로 감독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벌써 5월 말로 가고 있는데 시간 빠르죠? 이 시간만큼 정말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거북섬이 심심한 이유, 그리고 이 심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민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거북섬이 심심한 이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행사, 개성 있는 행사가 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들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또 네 번째는, 거북섬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 거북섬의 건물 디자인이나 어떤 색깔들, 컬러들이 좀 개성 있지 않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웨이브파크의 그 푸른 이 색깔만 눈에 들어오지 전반적으로는 색깔이 녹지 공간 빼고 탁합니다. 무채색입니다. 이런 부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섬을 활력 넘치는 도시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AI로 만든 거거든요. 이 PPT는 금방 5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제목만 넣으니까. 몇 가지 좀 제가 의도하지 않은 문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북섬에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은 오해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죠. 주민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은 다양한 인종, 그리고 국적, 그리고 예술가들이 없다. 또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거북섬이 제2의 이태원이 되어야 한다 쪽입니다. 우리 시아공단, 바늘공단에 정왕동 쪽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편견인가요? 동남아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계신 분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어떤 지구인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역사나 칼라, 컨텐츠를 흡수할 수 있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태원처럼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가 서로 교감하고 공유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조심해야 되니까 다양한 인종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국적도 올 수 있고 그러려면은 그것이 받아질 수 있는 거북선만의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자꾸 배타적일수록 그 지역은 폐쇄가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다채로운 세대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20대 친구들이 오면 아무래도 역동성이 남다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그냥 끊임없이 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도 들어오면 그 자체만으로 개성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가들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제2의 홍대를 만들자. 제가 제2의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대 앞이 이렇게 정말 눈에 띄는 명소가 됐던 이유는 다양한 뮤지션들, 미술하는 친구들, 또 행위예술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북섬의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정착하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창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들, 다양한 인종과 국적, 다채로운 세대들, 그리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모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달라지냐면 패션이 달라집니다. 패션.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이 입는 의상들, 이런 의상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눈요기가 생깁니다. 사람 보는 즐거움, 옷 보는 즐거움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들이 필요하다. 지금도
눈에 들어오는, 입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북섬이 맛의 천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낮에도 즐길 수 있어야 되지만, 밤에도 술 한 잔, 술 안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좀 1등급 브랜드 이런 표현도 조심스럽지만은 그만큼 검증받은 브랜드도 있어야겠지만 그분들이 거북섬에 들어오는 것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개발해야 되지 않나. 또 내지는 3등급 그리고 라이징 되고 있는 음식들, 브랜드들을 집중 공략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을 듭니다. 어떠하든 간에 거북섬에는 그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야시장이라든지 푸드트럭 같은 그러한 것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축제 감독이다 보니까 늘 그쪽 언저리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365일 축제와 행사의 섬이 저는 거북섬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다 생각합니다. 거북섬이 한마디로 뭐냐? 한 줄로 끝내야 되거든요. 해양 레저파크?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 상위 개념으로 거북섬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페스티벌 시티입니다. 페스티벌 아일랜드입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약 2,000개 넘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이 열리는 아지트, 새로운 축제가 늘 선보이는 어떤 실험 모델의 어떤 성지,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세금 낭비다, 이걸로 일회성이 되느냐, 어쩌다 한번 축제가 되느냐. 하지만 365일 내내 축제가 열려 보십시오. 그 자체가 구조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북섬에 있는 행사들이 종종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정기적인 어떤 개최 시기를 잡아서 사계절 축제로 54주 페스티벌로 그리고 점점 365일로 진화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꽃. 그래서 우리 거북섬과 시아오 일대는 꽃과 식물, 나무가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냥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꽃의 거리, 꽃의 공원이 절실하다는 판단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음악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외에 365개 축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될 때마다 사람들은 오게 돼 있고 머물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거북섬이 좀 개성 있는 건축물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채색 계통의 건축물들, 뭐라 하죠? 시멘트 색깔, 대리석의 색깔, 그리고 좀 뭐라 하죠? 아이보리.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오는 최근의 건물 색깔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원색 계열의 색깔로 건물 디자인을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브랜드도 자기만의 어떤 컬러들이 있거든요. 그 컬러에 맞춰서 열심히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도시도 하나의 브랜드로 봤을 때는 거북섬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러는 무엇이지?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봐볼까요? 제가 미리 자료를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컬러풀한 도시들 30개를 찝은 블로그가 있는데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 색깔만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목이 막혀가지고 예, 지금 몇 개만 보자면 이탈리아의 나폴리 포지타,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멕시코의 파추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 덴마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복합,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북한의 멕시코의 느낌 주네요. 루마니아,
캐나다, 오, 키라소 빌렘스타트. 어, 그러니까 보시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물론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원색 계통의 컬러를 도시 전체를 입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개별 소유주나 분양주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판단과 그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컬러, 원색적인 컬러로 입혀보자라는 것은 조금 독재적인 발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도 하나의 또 유기적인 생명체로서의 독립적인 단위이잖아요. 거북섬은 또 다른 도시랑 어떻게 컬러로 대비되지? 어떻게 도시 디자인이 다르지? 또 어떠한 컨텐츠로 거북섬이 이렇게 메꿔지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거북섬 보십시오. 한눈에 보면 어떠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나요?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 있었나요? 건축 디자인 중에? 물론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왠지 다른 도시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컬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때려 부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아쿠아 공원에서 건축물이 지어지잖아요. 스포츠 시설물이라든지 공연장, 그리고 여기 수상공연장 들어오잖아요. 수상공연장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빈 부지들에 아무래도 건축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빈 부지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판단할 때 정말 훌륭한 설계사, 건축사들이 참여하면서 또 도시기획 전문가,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컬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웨이브파크의 푸른색 느낌을 전체적으로 푸른색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저는 거북섬의 기본적인 컬러는 저는 선셋, 황금색, 또 약간 불구스름한 붉은색. 그래서 선셋 계통의 컬러를 이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북섬을 페스티벌 아일랜드, 선셋 시티, 뭐 이렇게 느낌을 강렬하게 표출할 줄 알아야지 어디 가서도 소개하기가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북섬의 심심한 이유들, 다양한 사람들이 없다. 특히 예술가들이 없어서 사람 보는 재미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국적들이 올 수 있는 문턱 낮은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먹으러 다니잖아요, 먹으러 사람들. 캠핑도 먹핑이 요즘 대세입니다. 또 세 번째는 행사와 축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리고 개성 있는 축제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의 그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건축물의 디자인과 컬러가 남다르게, 개성 있게, 특색 있게, 차별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 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입소문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